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방역 패스가 시행이 됐는데요. 첫날인 어제는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이용할 때 방역 패스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면 이용자,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언론에서는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정말 장업경제 때 많이 다니잖아요. 이게 이미 안착이 상당히 됐어요. 가면 그냥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분이나 QR코드, 귀찮아. 그런 안심번호 있잖아요. 080. 그건 이미 생활화 됐는데 다만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접종자 숫자가 6명 중에 1명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그다음에 아예 어떤 언론은 미접종자는 아예 출입을 못한다 이렇게 겁을 줬어요. 미접종자도 한 명까지는 출입할 수 보통 있죠. 요즘은 우리는 혼밥이나 혼술, 혼 카페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면 PCR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까다로워진 건 맞죠, 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두 분 교수님하고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엄중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치는 지킬만 하다. 근데 문제는 한두 명이라는 소상공인 사업장입니다. 거기서는 방역 패스를 일일이 본인이 직접 요리도 하고 나르고 한 분은 요리하고 한 분은 나르고 계산하는 분들 이런 식당 많잖아요. 저도 그런 소규모 식당을 좋아하거든요. 가보면 어떻게 방역 패스 다 하십니까? 이러면 요리하시다가 또는 그 서빙 하시면서 안심번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협조해 주면 되는데 손님들이 그냥 은근히 넘어갔는데 많이 단속이 됐다. 이러면 그런 경우까지 사업장이 책임지는 건 과도하고 오히려 손님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지금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은 적용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적용해야 되겠지만 방역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되 훈시 규정이라고 있죠. 처벌 규정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방역 패스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되 과태료 물리는 것은 유예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드 코로나 하자고 날렸는데 이드 코로나에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또 왜 이드 코로나 해가지고 일식에서 이 난리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상해보는 이드 코로나는 염원했던 거고 다른 나라도 보니까 이드 코로나니까 폭증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더 조심해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방역 패스 때문에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많은 곳에서는 뭐 한 명 더 방역 패스 때문에 한 명 더 직원을 늘려야 되냐라고 막 볼멘 소리 하는 분들 있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대규모 사업장도 가보면요 정말 잘 입구에서부터 심지어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이 QR 코드 확인하는 게 막 2개,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줄 서지 않도록. 그래서 정착이 상당히 됐다니까요. 근데 한 명 더 뽑아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볼멘 목소리 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방역 패스 때문에 사람을 뽑아라 그럽니까? 이 고용 상황 아니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 뽑을 수도 없죠. 다만 그래서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한 명이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직원이 없는 사업장은 그 어려움을 유의하자. 좀 감안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드 코로나를 갑자기 없애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옥죄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12월, 1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여태까지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시위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 지금 그 전 1차는 전 국민에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같이 받은 거죠. 소상공인들은 지자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 따로 했고요. 2차, 3차, 4차, 5차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5차에서는 88% 국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이 병행이 됐는데 자 7, 8, 9 세 달간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보면서 법상 손실보상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하한액이 최하한액이 10만 원이니까 세 달이면 3만 3천 원 받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5분의 1쯤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1, 12월 이 2차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리자 해서 지금 정부 예산안에서는 50만 원으로 하한액이 통과됐습니다. 그래도 세 달로 치면 13만 원 꼴밖에 안 되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예. 후보가 50조, 100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50조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100조의 개념 조금만 구체적으로 예.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서 그럼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병행하되 손실보상 금액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그럼 50조를 그냥 손실보상하자고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가 유보할 테니 내 소신이지만 그럼 제일 어려운 소상공인들 50조로 당장 주자라고 논의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위원장이 100조를 주자고 등장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말한 50조는 추경 예산으로 주자는 예. 거였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한 것은 예산 더하기 무슨 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에서 기금을 조성하자 그런 거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일단 입장 통일이 안 된 거고 50조하고 뭐 5조 차이면 모르는데 50조, 100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600조가 통과됐는데 그중에 100조를 갑자기 이야기하면 듣는 소상공인들은 기분 좋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저게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닌가 걱정이 됐고 서로 후보 당 내 인사도 조율이 안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 후보가 그럼 좋다 100조라도 좋으니까 빨리 논의해서 대선 후면 너무 늦잖아요. 그때 되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5월 달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이지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런 건 대통령하고 논의해라. 근데 물론 네네.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야 후보가 또 여야 대표가 또 여야 선대위원장이 합의하면 정부에서도 훨씬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여야 논의하는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먼저 논의도 하고 후보 간에도 먼저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게 50조든 60조든 100조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서민들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제6차 재난지원금도 다시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핑퐁한 거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드 코로나 했지만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50조가 아니도 좋으니까 20조든 30조든 빨리 여야 후보가 여야 손실 선대위가 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지금 한다. 당장 모여서 합의를 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한테 추경안 예.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가정용 가스요금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예.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겁니까? 물가 인상 때문에 걱정이신데 지금 다른 전기요금들은 다 동결하는 방침인 것 같아요. 근데 가정용 가스요금 한 17개월째 동결되어가지고 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정도 인상한다고 내년 초에 산자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부 등에서는 또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죠. 저도 예. 17개월간 못 올렸고 적자가 누적돼서 올리는 요인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물가가 3% 안팎으로 너무 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요금은 이러면 정부가 그 공공요금 서비스라는 기관에 재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 생활 물가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 인상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라고 하지만 예. 심리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그렇죠.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연기를 하자 이렇게 호소드려봅니다.